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저희들이 방송을 이거 자 반대 입틀막법, 자 이거 반대 언론 독재 이렇게 피켓을 세워놓고 방송을 할 테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그 한국일보 보니까요, 그 어제 윤리위 심사 회의가 소집됐는데 1순위 징계자 조경태, 배현진, 진종호 뭐 이렇게 나오는 이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그냥 한국일보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언론들이 좀 왜곡 없이 팩트 위주로 기사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은 그 윤리위의 징계 절차라든지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저도 몰라요. 저도. 예. 근데 저도 모르는데 이게 언론들이 어떻게 아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언론들이 어제 이 추정 기사를 쓴 게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나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토대로 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그냥 자신 있게 하는데요. 우리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최고위원회의에 비공개 회의 포함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사람 저뿐이 없습니다. 예. 여기 한국일보 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는 평소보다 30분가량 길어졌는데 장동혁 대표와 측근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돌아가면서 친한계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장 대표는 뭐 이렇게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일단 기사가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제가 모르는 내용은 없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결석을 한 적이 없는데 유일한 개근상인데요, 지금. 네, 그러면 그렇군요. 어제도 제가 있었던 자리인데 원래 이 팩트는 무엇이었냐면 사무총장이 이제 여러 안건들이 올라온 것 중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 안건을 하나 내놨는데 이게 뭐였냐면 포항시 의회 의장을 뽑는데 우리 당 시의원들의 해당 행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우리 당에서 의장을 당연히 맡아야 되고 여기에서 이미 확정된 사람이 있는데 이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 기사 난 거예요. 네, 근데 이것과 이제 다른 행위들을 한 의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참석자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 전원이 이거에 대한 비토를 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해당 행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처벌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여긴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이게 지금 포항시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예전에 내가 당협위원장을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 당에. 근데 우리 당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우리 당 국민의힘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준과 원칙이 없이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기준과 원칙 하에서 이런 일들을 엄중 처벌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게 또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최고위원회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제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해당 시의원들을 좀 교육하거나 통제를 해라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해라. 그러길래 제가 이제 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당의 국회에서 의총을 거쳐서 지금 예를 들어 지난번에 야당 몫인 부의장을 뽑는 것에 의총을 통해서 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딴소리를 했던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국회에서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지를 검토해달라. 제가 이거 요청한 겁니다. 검토해달라.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는지. 그럼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이러고 회의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다라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마디 더 했던 게 이번에 이런 징계에 대해서 언론들이나 너무 자극적인 기사로 특정 계파나 특정인으로 몰아가는데 장동혁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이 호도되는 것은 좌파들이 원하는 것이다.
좌파들이 원하는 그림이다. 우리는 특정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 행위는 어떠한 행위는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김민수가 해도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장동혁 대표님이 해도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당직자들 포함해서 기자들에게 대응을 할 때 계속해서 이것이 어떠한 특정 계파와의 싸움처럼 호도되지 않게끔 주의를 내달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가 비공개 회의 내용인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는 친한계 막 특정 계파 막 얘기하면서 뭐 반장 이런 얘기는 나온 적도 없다. 한동훈의 히읗도 나온 적 없고 반장의 비읍도 나온 적도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이게 팩트입니다. 그게 팩트군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원하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원하는 그림이 뭐냐? 좌파들은 지금 우리 당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을 계파 싸움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당이 원칙을 세우고 우리 당의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들을 벌하려고 하는 것을 마치 장동혁 대표 개인의 복수전처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에 우리가 절대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에 우리들이 막 같이 춤을 춰줘 버리면 이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다. 그래서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바조차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한국일보가 약간 중도 좌파 성향의 매체인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네요. 돌아온 장고가 아니고 돌아온 장동혁. 한동훈 선거운동 지원 징계 직진 이렇게 뽑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어제 주는 포항시의 문제였다. 포항시.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포항시의 문제란 건 뭐죠? 포항시 의회. 그러니까 시의회 의장을 뽑는데 시의회 의장을 예를 들어 김민수로 하기로 이미 내부에서 결정이 났어요. 예.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알력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치는 않아요. 알력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김민수로 뽑기로 해놓고 아예 딴 사람 다른 투표를 하는 일이 뭔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근데 종종 일어났던 일이다. 저도 이거 당협위원장을 4년 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왜 우리 당이 안 짚고 넘어가냐 이거예요. 안 짚고 넘어가니까 무한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어. 그럼 해도 된다라고 묵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예. 이거는 뭐 우리 당에서 해당 행위로 안 보는구나 이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어제 발언은 정도가 벗어난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복당이 안 될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얘기 와중에. 예.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대화 내용에도 한동훈의 한자도 안 나왔다. 이게 팩트다.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당의 기강을 세우고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을 특정 계파와의 싸움처럼 몰고 가지 마라. 라는 말을 언론들께도 꼭 드리고 싶고 우리 지지자분들께도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거 예전에 한동훈 제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이런 말을. 한동훈에 집중하면 이 행위에 대한 벌을 묻는 게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이 발언을 자제하는 게 좋다. 행위에 집중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이나 계파에 집중하면 이렇게 언론에 먹이를 주는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나 계파가 아니라 행위에 집중해야 된다. 이 행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에 가령 포항시의회가 있으면 시의회 의장을 홍길동으로 뽑기로 협의가 됐는데 그 해당 뉴스가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즉 지금 이번에 그 국회도 마찬가지죠. 박특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우리가 뽑자.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박특흠, 조경태, 조배수 이렇게 나왔는데 박특흠 의원이 제일 많은 표를 얻어서 절반 이상을 얻어서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후보로 간다. 그럼 나중에 본회의장 가서 무기명 비밀 투표할 때 전부 찍으라. 박특흠 이렇게 이제 총의를 모았는데 실제 투표를 딱 가보니 조경태 앞으로 28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는 어디서 나왔는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 무기명 비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언론들이 취재를 하면서
옛날에 여기 기자 하셨지 않습니까? 했죠. 예. 근데 옛날에 기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진짜로 특종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단독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문에다 기대해놓고 예. 이 벽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냥 전화 한두 통 돌려보고 이게 팩트 체크도 정확하게 안 하고 혹은 팩트 체크가 됐는데도 그렇게 나가요. 아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지금 윤리위에 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저도 모르는 얘기를 저도 언론을 통해 봐요.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는 얘기야.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데서 이게 팩트냐? 제가 거꾸로 확인을 해봤어요. 아하. 그랬더니 이게 윤리위에 들어온 이 제소장이 예. 한 50건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로 50건이 넘는데요. 그래요? 큰 카테고리로. 근데 이게 제소장이 뭐냐면 일종의 고발장이에요. 고발장. 그럼 경찰서에서 고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거를 기각하든 아니든 간에 맞고 아닌지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봐야죠. 그럼 이게 엄청난 양의 고발장들이 들어온 거예요. 카테고리로 봤을 때만 해도 한 50건 들어온 거야. 예. 자, 그러면 이게 윤리위에서 이 중에서 어떤 건들을 살펴야 될지를 아직 검토하는 단계다. 아직 이 검토도 못 끝냈다. 아하. 하도 분량이 많아서.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도대체 기사들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좀 다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내가 이제 그 징계 요청서에 적시된 사람이에요. 홍길순이야. 그럼 이 홍길순이 자기가 친한 기자들한테 야, 나 요번에 징계 요청서 이름 들어갔어. 내 말고도 많아. 아, 우리 피해자야. 뭐 이런 과정에서 언론들을 움직이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본인들이 알 수도 없어요.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올라간지를. 아, 검토도 안 됐는데. 검토도 안 됐는데. 왜냐면 이게 경찰서에서도 고발장이 들어오면 이게 접수하고 야 이거 내용 확인해 봐야겠네 할 때 피고발인한테 연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 검토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분류 작업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게 뭘 어떻게 알려집니까? 어허. 그리고 지금 이게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우재준 최고한테 한마디 했던 날 있죠. 예. 이날도 우재준 최고의 발언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나 뭐 그때 누구 얘기했더라 김재섭, 김용태 뭐 예, 등등을 맞습니다. 네 징계하려고 한다. 예. 근데 이 근거가 뭐였냐면 매일신문 TV에 나갔던 장동혁 대표님의 발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매일신문 TV의 장동혁 대표님은 방송 중에 어떤 사람의 특정인의 이름도 말한 적이 없어요. 어허. 단지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어허. 여기에 본인 이름도 안 나왔고 김재섭이나 아무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 좌파 유튜버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거를 와전시켰다 이거야. 그럼 이 와전시킨 걸 보고 이거 쇼츠 보고 15초짜리 어허. 자기네들 이름을 거론했구나 하고 또 부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그날 공개회의가 끝나고 비공개회의 때 장동혁 대표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읍시다. 나는 방송에 나가서 우재준 최고나 누구의 이름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은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예. 근데 그거를 그랬던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최고위원회에서 말한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 너무 정보가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가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리고 언론들이 이거를 받아 적는 과정에서는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취재한 경험에 따르면 이럴 수는 있죠. 가령 이 뭔가 이제 우리가 왁구라고 하죠. 일본말로 왁구. 프레임을 짭니다. 그러면 이 친장동혁 세력 또는 친한동훈 세력 뭐 이렇게 이제 딱 프레임을 짜고 이번에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하니 이제 손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저는 친한동훈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이런 거 뭐 통보 받은 거 있나요? 뭐 이렇게 하다가 뭐가 하나 해서 이렇게 그림을 짜서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소설이죠, 소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표현 자체를 주의해야 된다. 친한동훈계 의원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이라고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계파 싸움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선거 기간 전후로 당에 해를 끼친 해당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 발본색원한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이다. 오케이. 예. 이렇게 가야지 맞다. 자, 그럼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 의총에서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우리가 뽑자 이렇게 이제 총의를 모았는데
본인이 직접 그 징계 요청서에 적시됐다고 지금 알려지는 걸 보면은 민주당 의원한테 전화해서 야 박덕근 뽑지 마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 확인된 거 아닙니다 최종 이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해당 행위 맞는 거죠. 해당 행위가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우리 앵커님이나 제가 판단할 수 없죠. 그건 윤리위의 몫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그죠. 네, 근데 어제 팩트는요. 예. 이것을 징계하라가 아니었고 이것조차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포항시 의원 얘기들이 나오면서 누군가가 예. 의원들이 좀 교육도 좀 하고 해라. 시의원들. 예. 이 얘기를 하길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우리 국회의원총회에서 발생한 일조차도 이게 의견이 합치된 일조차도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이런 해당 행위가 없는지도 검토해달라. 이게 정확한 워딩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네. 됐습니다. 제가 여러 신문들을 교차적으로 리딩하면서 좀 궁금한데 이 조경태 부분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기도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저한테 팩트 체크하려고 전화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 팩트를 알려드렸는데도 기사가 이상하게 나와요. 희한해요 이게. 소설 쓰는 기자들이네. 희한해. 팩트를 알려줬는데도 내가 전화 안 받고 안 알려줬으면 모르겠는데 팩트를 꽤 알려드렸는데. 근데 그런 기자들이 쉽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왓구 프레임을 짜놓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가 짠 프레임이 맞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사를 안 써야 됩니다. 안 써야죠. 안 써야 됩니다. 기사를 안 써야 되는데 그냥 소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언론이나 지금 그 우리 당의 반 국민의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금 계속 개파 싸움으로 몰아가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개파 싸움으로 몰아가는 순간 장동혁 대표님이나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정당성과 명분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개파 싸움으로 몰아가면. 네, 개파 싸움으로 모는 순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동훈 제명할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특정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하는 거였고 사실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가장 앞장섰던 거 아시잖아요. 예. 앞장섰던 사람이 이거를 특정인에게 인물에 초점 맞추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장섰던 이유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행위가 정말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라도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야 된다. 네. 제가 그 며칠 전 방송에서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좀 읽어봤거든요. 거기 보면 윤리위원회 부분에 있는데 22조에 보니까 4개 정도가 징계 사유가 되는데 1번이 뭐냐 하면 해당 행위 3번이 뭐냐 하면 당명불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해당 행위는 말 그대로 당에 해를 끼친 행위인 것이고 그리고 불복은 당명이 정해졌을 때 이를 따르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당명이 정해졌는데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벌하지 않았어요. 이게 마치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기에 정당이라는 건 이념결사체예요. 그냥 모이는 화목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친목단체 아니죠. 친목단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이 당의 기준과 원칙을 어겼다. 예를 들어서 당원과 당규라는 것은 결국에는 당원들이 동의한 우리 당의 헌법이자 법률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당이 이 당원과 당규에 나와 있는 것조차 어기면서 처벌할 것을 처벌하지 않고 눈 감아줬다라고 하면 이 기준과 원칙이 없는 정당이라고 하면 결국은 힘을 잃는 겁니다. 이 당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 당은 어떻게 해왔느냐. 해당 행위가 아닌 자를 억지로 해당 행위로 해서 벌을 주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해당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에 지금 기준이 없는 정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좌파 정당인지 중도 정당인지 보수 정당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갑자기 이러는 거 아니죠. 전당대회에 제가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과 원칙 세우는 정당 만들 거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지금 이제까지도 이 공약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당 보수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 정당 기준과 원칙 있는 정당 만들겠다. 이 정당 보수주의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는 정당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 계속해서 이행하는 중인 겁니다. 여기에서 특정 개파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서 특정인이 왜 나옵니까? 해당 행위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당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 붙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에 무소속 후보가 나가는데 나랑 친분이 있어. 화한 정도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축사 정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당 후보가 있어. 여기에는요, 우리 아버지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우리 당 후보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이 당 소속이면. 당원이라면. 이것은요, 지금 우리 당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타 당, 개혁신당 사람들도 얘기했더라고요. 이건 해당행위지. 맞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해당행위지. 이거 내가 있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바로 처벌했을 것 같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 개혁신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해당행위인 거예요. 이게 해당행위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을 지금 우리 소속이라고 해서 응원하겠습니까? 처벌해야죠, 당연히. 야. 기준과 원칙이 바로 써야죠. 이 얘기하면은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말고 누구였죠? 한덕수? 한덕수 총리 응원한 사람들 처벌해야 되냐? 저는 그때도 처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 출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출마할 거면 입당한 후에 출마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기준과 원칙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기준과 원칙이 없으니 지난 대선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번에 바로 못 잡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당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 당을 응원해주는 수많은 당원들이 만든 동의한 당원 당규 아니에요. 최소한 이건 지켜야죠. 이것도 안 지킬 거면 이거 공당이 아닌 거예요. 공당이 이거 동아리보다 못한 거예요. 사조직보다 못한 거예요. 좋습니다. 아, 이제 저도 이 계파를 상징하는 뭐 친한계, 친장계 이런 표현보다는 해당 행위자, 국민의힘 내부의 해당 행위자들 이런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오해가 풀렸고요. 좀 설명이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망법, 여기 화면에 나오는 입틀막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 법 취지 그대로 가짜 뉴스를 잡겠다, 막겠다. 적극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제가 이미 7, 8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좌파들이 대다수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퍼뜨렸고 이것으로 국민 갈등을 야기시켰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생산시켜 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들이 거꾸로 역순해봐도요.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이걸로 지금 얼마나 난동을 피웠습니까? 난리를 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 예산이 얼마나 피 같은 예산들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조 2천억. 사드 문제는요. 광우병 문제는요. 전자파. 지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면서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시켜 왔기 때문에 제가 좌파발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주 오랜 기간 해온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잡겠다, 좋다. 이것을 잡겠다는 취지면. 근데 이때까지 가짜 뉴스를 생산해왔던 이 좌파들이 갑자기 입틀막법, 정보통신망 개정법을 갖고 와서 예. 하는 행위가 이 강론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강론을 보니 이건 가짜 뉴스 잡겠다는 게 아니다. 이거는 자기들을 비판하는 사람 잡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네. 네. 내 입맛에 맞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 잡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불법 정보 퍼뜨리는 사람 잡겠다. 예. 허위 정보 퍼뜨리는 사람 잡겠다. 조작 정보 퍼뜨리는 사람 잡겠다. 이 세 가지로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불법 정보 같은 경우는 예전만 해도 음란물,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 불법으로 촬영된 녹취 등을 불법 정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기준선이 해석이 안 돼요.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예. 예를 들어서 인종이나 국가나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아니면 갈등을 유발하거나 예. 하면 이게 불법 정보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법이라는 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명쾌해야 되는 겁니다. 법의 해석 여지가 많이 남으면 이거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게 인치입니다. 사람한테 판단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법 대충 만들어 놨으니 네 마음에 들면 유죄 때리고 마음에 안 들면 유죄 때리고 마음에 들면은 무죄 줘.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인치예요. 근데 법을 애매하게 해석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유죄 때릴 거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요, 마음에 안 들면 어제 조국도 처벌받아야 돼요. 맞죠. 예. 지금 저 기사가 단독 뭐 속보가 하나 떴는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장동혁 당대표를 제소하겠다. 이유는 윤석열과의 절연 거부로 선거가 패배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논리가 없어요. 이게 6선 의원 정도 되면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절연 거부로 선거에 패배했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와야죠.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법을 따지려고 한다 그러면 죄를 따지려고 한다면. 제한권 근데 틀렸지. 정확하게 저도 논리적 근거를 갖고 와야겠죠. 예. 조경태 등의 분탕에 의해서 압승할 수 있는 것을 방어를 잘한 선에서 끝쳤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조경태 이성권 지역구가 부산 사하구 갑을인데 그 지역의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이 됐다는 건 팩트입니다. 좀 잘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참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지역구 관리를 잘한답니다. 네, 지역구 관리를 정말 잘한대요. 근데 구청장이 민주당이 되지? 지역구 관리를 잘해서 설령 우리 당 공천을 못 받아도 민주당으로 나올 거라는 소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소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당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몇 선째죠? 3선째인가요? 세 번째죠. 우리 당으로 옮긴 다음에 당적 옮기고 그러면 이제 보수의 목소리를 낼 때 되지 않았냐. 이게 당적만 바꾼 다음에 행위가 안 바뀐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념 정당이다. 이념 정당. 보수 정당에 들어와서 보수의 가치와 합당한 주장을 조금이라도 해라.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어차피 제가 여기 이미 다른 방송도 아니고 이영풍 TV이기 때문에 다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예. 허위 정보 부분이요. 예. 이게 지금 언론 입틀막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불법 정보라든지 조작 정보는 일반 국민 입틀막이면 허위 예. 정보는 제가 볼 때 언론 입틀막이에요. 그렇죠. 전체 맥락이 옳더라도 이 중에 작은 가짜, 작은 잘못된 정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는 허위 정보로 판단해서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기자들은 굉장히 기사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위축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기자들 당연히 팩트 체크해야죠. 하지만요, 이게 100개를 다 체크하는 건 불가능해요. 조사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에요. 그럼 이러한 제보가 있고 추정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또 이것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언론 중재나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기자들 언론 중재는 무서워하잖아요. 네, 중재에 올라가는 거는. 그럼 여기에서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수정을 해요. 그렇죠. 네, 그 기자들이 수정을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사과, 정정보도. 네, 정정보도까지 합니다. 이거 정정보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좌우가 형평성 있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네, 우파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쏘아줘도 처벌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2026년 대한민국 법으로 합당한 법이냐 이게.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나일론봉 같은 법들이 있어요. 예, 나일론봉이죠. 사람이 판단하게끔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다고. 예. 중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의 해석의 여지가 넓기 때문이에요. 법의 해석의 여지를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법전대로 해야죠, 그죠? 네. 자, 근데 이 과정에 지금 민주당 내부 그러니까 총리급이라고 하는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 성역 관련해서 뭐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가 어제 오후 늦게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요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어야 된다. 대통령도 이미 성역이 아닌 시대예요. 우리 대통령 2명이나 탄핵 당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역사에 존중받아야 될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역사에서 희생당한 분들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5.18 유공자 같은 경우 이거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비판받을 부분 비판받고 확인할 부분 확인해야지 맞는 것이죠. 명단 공개. 제가 이거 지금 비공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꺼냈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 성역으로 가둬둬서 말 한마디 못하게 할 것이냐. 이거 지금 우리 당이 이런 것들에 지금 미온적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는 것이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꺼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당 차원에서도 밀어붙일 수 있게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전한 비판까지 막는 것은 이건 성역화다. 대한민국에 어떤 성역도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 와중에 그 조국
조국 의원인가? 조국 씨가 그 부산 출신인데 뭐하노 뭐라카노 뭐 노자 들어가면 전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일배 발언이다. 또는 5월 23일이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인데 523이란 말을 하면 아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데 이 조국식의 이 어떤 발상 이게 약간 홍위병적인 좀 증세 아닙니까 이거? 정치할 자격이 없다. 왜냐면요, 이게 저도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한 번이라도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재명 개딸조차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동훈 싫어한다고 해서 한 달 비판한 적 없어요. 예. 그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들의 지지자까지 갈라치고 쪼개고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최소한 정치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이거 보수 지지자들 그냥 갈라치려고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 하나에 갈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설령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정치인이 나서서 갈라치게 한다. 이들 이거 좌파들이 자주 해왔던 행태고 좌파들이 이렇게 파이를 키워왔습니다. 전 정치인들 중에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정치들은 가장 경계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원래 우리나라 지역감정 없었습니다. 전라도랑 경상도 갈려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갈라치기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영남, 호남이 갈라쳐져 있고요. 제가 이 얘기 몇 번이나 합니다만은 김대중이 호남에서 처음 국회의원 당선된 게 아니에요. 호남에서 떨어지고 강원도에서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됐죠. 박정희 대통령 전라도에서 엄청난 지지로 대통령 됐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좌우가 없었다고요. 지역 구분이 없었다고. 이거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갈등이다. 그리고 계층에 대한 갈등, 세대에 대한 갈등, 남녀 갈등 이거 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 내 표를 갖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정치에서 안 되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그리고 이거 이 사람 부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산 출신이죠. 사투리 몰라요? 잘 알죠. 우리끼리도 있으면 사투리 씁니다만은 무섭나? 질문형 아닙니까? 무섭지? 질문 아닙니까? 질문 존댓말. 예. 무섭습니까? 무섭지요. 이것도 사투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감탄사를 쓸 때는 노자를 씁니다. 그러면 무섭나? 무섭노? 무섭노. 무섭다. 와이라노. 근데 이거 왜 이러지? 너 이거 다 노자가 되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이런 방송까지 하게 하면 되냐. 내가 이거를 어제 SNS에 올리면서도 제가 SNS에 올릴 때 그냥 크게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예. 어제 한 30분 정도 글을 써놓고 안 올렸던 것 같아요. 예. 야,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이게 올릴 글인가 이게. 예,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최소한 조국에 대한 행위는 한번 짚어야겠다. 이거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 지역으로 갈라치고 세대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맞습니다. 하물며 며느리 시어머니 갈라치고 온갖 짓 다 해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면은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제 하다 못해서 사투리까지 갈라치고 있냐. 이거는 그래도 한마디 짚어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이건 조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짓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네, 정치인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특히 좌파 정치인들 그만하세요, 이제. 이거 30년 동안 우려먹었으면 다 우려먹지 않았습니까? 그만하세요, 이거.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열라 역겹노 조국 이런 것도 있고 조국 콩밥 먹고 싶노 이런 것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어제 제가 올렸더니 댓글에 내가 너무 재밌어서 댓글 고정을 좀 시켜놨는데 스레드에 예. 가수 영상 2개를 올려놨더라고요, 누가. 예. 하나는 하수빈 네. 뭐 노노노노 이거랑 하나는 소녀시대 노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국민들 기발하다.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웠으면 이 발언들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릴레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와이라노 조국이 뭐 이런 거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조국은 이제 경상도에서 출마하기도 힘들겠어요. 저 부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평택에 묻어라, 뼈 묻어라 이제. 알겠습니다. 평택에 거기 지역 활동하고 있나요? 뭐 그건 그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러기 정치 좀 하지 마라. 뼈 묻어라. 네. 자, 지금 국조특위가 저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또는 특검이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특검이 잘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거에 딸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예. 특검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함정이 있다. 크게 두 가지 함정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특별검사 추천, 예.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를 놓고 싸울 것이다, 다툴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특검의 범위를 가지고 다툴 수사 것이다 범위.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특검 민주당이 추천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순간 특검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특검 추천을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시간을 끌 겁니다. 그리고 특검의 범위, 이거 올림픽 공원에 지금 모인 이 잠실 지역이나 투표지를 미지급했던 지역에 한해서 뭔가 특검 범위를 좁힐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행위 하려고 하고 있죠. 특검의 범위 이번에는 성관위의 성역 없이 특검의 범위 다 열어야 된다. 예. 다 열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야당 주도의 특검, 국민의힘 주도의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가 첫 번째이고 예. 두 번째는 특검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예. 이 두 번째입니다. 수사 범위. 이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특검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중요한 것은 특검 민주당 동의 없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특검 민주당 동의 없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당론으로 하겠다까지 후퇴한 것은 후퇴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일어서기 때문이다. 예. 제가 이거는 그냥 참 창피합니다만은 이런 말씀드리기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법도 없고요. 국민의힘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도 없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팩트를 계속 알려내고 이것을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방송 등에서 이야기하고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것에 국민들이 같이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힘이 모아질 때 지금 민주당도 반응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왜?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국민의 여론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여론 임계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여론이 60%가 넘어가면 어떤 정치인이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의 이 재선거에 대한 요구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규명 이런 것들은 이제 60%가 넘어간다라고 민주당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당론으로 하겠다까지는 한 것인데 그렇죠. 여기에서도 끝까지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들이 더 크게 일어서야 되고 이건 우리 우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파만 일었으면 60% 돌파를 못합니다. 죽어도. 네. 우파 좌파까지 일어서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좌파들까지 일어서져야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이때 제대로 된 특검이 일어날 것이고 특검이 일어나다 보면 특별검사들 특검들 특징이 뭐죠? 파다가 나오면 이 사람들 직업병이에요. 그렇죠. 파고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들이 밝히고 싶은 것들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그럼 언론에도 네. 릴리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들이 이 범보수를 넘어서 범보수 당연하고요. 범보수를 넘어서 여기에 정치에 관심 없는 무당층이라든지 좌파들에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이슈가 아젠다가 확장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좌파 패널들도 이 문제를 짚었어요. 꽤 많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꽤 짚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좌파 편들었다가 성관이 편들었다가 이거 나 큰일 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문제를 짚기 시작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시민들의 움직임들을 또 다시 극우들로 이렇게 몰아가려는 경향이 보여요. 레거시들에서. 맞습니다. 네, 이걸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 많이 안아서 더 많이 안아냄으로 인해서 이 이슈를 확장시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국 단위로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도 지금 뭐 참석 요청 오는 데들이 막 지역들에서도 오고 하는데 예, 예. 이게 아마 장동혁 대표님을 주시로 이제 지역들도 이렇게 우리들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에서부터도. 예. 그럼 전국 단위로 이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진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특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특검을 가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 처벌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그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청년 단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형 태극기도 드시고 또 이런 활동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던데 물론 이제 그쪽에서 좀 참석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 가보시면 어떤 걸 좀 느끼시나요? 사실은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온 건 아니었어요. 예. 그냥 제가 약간 보안을 지키고 참석하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그 이후로 그렇지. 참석 요청이 많이 옵니다. 예. 그 이후로 뭐 다른 곳들에서 참석 요청이 많이 오는데 예.
일단은 부산 같은 경우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에 부산에 청년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장기간 뛰고 있는 청년 단체들이 있는데 너무나 열심인데 꼭 한 번은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부산 가는 길에 이제 그 집회를 참석을 했고 말 없이 참석을 했고 같이 행진을 하고 걸으면서 독려도 해드리고 했는데 진짜 이런 청년단체가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구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깨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12월 3일 이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1020, 30 청년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친구들이 보수의 가치를 알고 일어서주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 주신 것은 제가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기적이다.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도 제가 가장 먼저 썼죠. 근데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불씨가 정말로 더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불씨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미력한 힘이나마 제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움직였던 것이고 이 청년들의 움직임이 범국민적 움직임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이게 제주가 되었건 부산이 되었건 광주가 되었건 예. 네. 그리고 대구가 되었던 경기도가 되었던 서울이 되었던 이 움직임이 전국 단위로 일어설 때 저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 미력한 힘이나마 지방부터 작은 힘이라도 거들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많은 곳들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해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이 말씀 나누니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풍 TV 애청자 여러분들은 뭐 검증된 예국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잔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보수 정당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 무엇보다 지켜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지켜집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저 김민수 장단컨대 앞으로 청년들이 주역인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나라,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는 세상, 저 김민수 미력하지만 그런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손수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잘 계셨습니까? 네. 예. 우리 나오신 김에 손수조 우리 대변인께서도 부산 출신이니까 예. 조국이가 뭐 일베 감정법 이런 뭐 그림 그려가지고 아,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도 봤거든요. 예, 그 예. 우리 리센 원희가 나왔던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어두컴컴한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PD가 먼저 얘기해, 좀 무섭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 리센 원희가, 무섭노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우리 그 얘기 하거든요. 예, 하죠. 네. 좀 무섭노. 왜 이래 무섭노? 감탄사. 네, 감탄사. 감탄사일 때 감탄사. 그리고 뭐 평소에도 너무 많이 씁니다. 아니 지금 이제 이 원희의 무섭노 영상이 이제 중심에 서니까 박찬대의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이 영상이 또 막 뜨더라고요. 미량아리랑 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 그 이미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베 딱지를 붙이고 극우 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참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네. 저 안 하든지 갑자기 하는 사람 이상한데 그럴 때는 이 경상도 사람들은 니 와 그러노 이러거든요. 그 강산혜 씨 노래도 있어요. 니 와그라노 이게 노래 제목도 있는 거예요. 야 니 와그라노 이거 아시죠? 아 이렇게 대중적으로 쓰는 이야기를 갖다가 조국 그분은 굳이 이걸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 혐오 이거 본인이 더 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국 본인이 더 진짜. 시키고 있어요. 완전히 네. 노무현 대통령 저 안타까운 서거 소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잊혀지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도 누군가가 본인이 잊혀지는 게 싫어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지금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는 표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국 이분도 좀 이제 전 대표잖아요. 대표 자리도 내려놓고 그리고 졌어요. 선거 나가서 졌고 하면은 좀 자숙해야 될 텐데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아무리 그래도 이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투리 쓴 거 가지고 니 뭐 먹었노? 니 점심때 뭐 먹었노? 왜 이래 무섭노? 왜 이래 차갑노? 왜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극우다 이렇게 할 때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유튜브 업계에서 도회적인 마스크 완벽한 사투리 방송이라고 저는 표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씩 경상도 말을 많이 쓰죠. 와 이래 무섭노? 와 이래 기분이 좋노? 네. 이런 걸 앞으로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네. 자, 우리 오늘 안규백 그 국방장관 네. 그 이야기부터 좀 하죠. 탈영했다고 지금 폭로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살살 녹는다.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탈영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앉아있는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인데요. 대통령이 지금 정가에 있는 사람인데 뭐 국방부 장관 지금 이 탈영 가지고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지금 엉망인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탈영 사태는 그 청문회 할 때도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원래라면 이 이제 방위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소집 해제가 1월에 됐어야 정상인데 왜 소집 해제가 8월에 됐느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탈영했다가 7, 8개월 더 근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탈영 논란이 아니라 사실이다. 팩트다. 탈영 이거 사태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태가 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정상 근무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이재명 정권은 정과 없으면 뭐 한 자리 못하냐.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 지금 다들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정과가 없으면 장관도 못하노? 네, 못하노? 네. 지금 저 왼쪽에 사진에 계신 저분이 김영수 씨라고요. 해군 출신이에요. 해군 사관학교 졸업자고. 김영수 씨 예비역 소령 출신인데 어제 그 폭로한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걸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도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병력 자원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군대 한번 가려면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이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위병으로 빠진다 이러면 이제 일단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저도 그때 학교 다니면서 제가 아는 사람 건너서 들은 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방위 다니면서 대학교 한 학기 정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린가? 저는 전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김영수 이 센터장,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3, 40년 전에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위 다니면서 학교도 몰래 다니고 몰래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DP라고 하는 그죠 헌병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탈영병 체포죠. 가서 그러니까 이 DP라는 우리가 그 유명 넷플릭스 프로그램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거 이제 막 DP 많이 보고 했는데 뭐냐면 나가서 탈영병 잡아오는 그렇죠. 체포조지 않습니까? 체포조. 그래서 이 안규백 그 당시 1985년도 오더라고요. 1985년도 제가 태어난 해긴 한데 이 85년도에 DP가 나가가지고 체포해 온 겁니다. 예, 체포해 왔던 그러니까 탈영을 한 거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탈영을 한 안규백을 잡아온 이제 이 사건인데 지금 이 안규백 장관이요. 이 그러니까 이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서명이 30만 이상 더 넘어갔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탈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품위에 맞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제 이 연병장에서 경례를 받는데 거수 경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목례를 했다. 그런 영상들. 그리고 뭐 삼단보
공을 가지고 있으라는 뭐 그런 발언들, 그다음에 이번에 3, 4관 학교 통폐합하는 문제 등등 굉장히 퇴행적인 이런 국방의 정책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국방장관 뭐 저런 사람 시켰냐. 예,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라는 지금 청원이 30만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저런 사람을 이재명 정권이 왜 국방장관을 시켰노? 왜 시켰노? 왜 시켰노?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이제 안규백 장관은요, 저 김영수 예비역 소령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와, 허위 사실이다. 고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안규백 장관의 진정성을 믿고 싶어요. 고소하세요. 저 김영수 예비역 소령을. 그래서 김영수 센터장 그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거짓말하는 거면 나를 고소해라, 고발해라. 내가 허위사실 유포면 이게 탈영했다는 거, 안규백 탈영이 허위사실이라면 나를 고발해라. 근데 지금 안규백 장관은 고발 못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왜 못할까요? 못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요새 또 이제 7월 7일부터 이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지금 근절에 이재명 정권이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정말 허위사실이라면 탈영했다는 이 사태를 기자회견한 게 허위사실이라면 당연히 고발하겠죠. 아주 그냥 본보기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못합니다.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탈영했는가 배? 했네 탈영했는가 배? 했어 장면이 나온 겁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탈영했는가 배? 이름 추정입니다. 이건 아주 예민한 경상도적 인토네이션이거든요. 탈영했는가 배? 물어본 겁니다. 했는가 배? 자, 우리 그 박덕흠 의원님하고 강선영 의원님이 어제 조경태 의원에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리고 강선영 저 의원 같은 경우는 와 쌍판태기 보고 싶다. 아주 제가 좀 더 카드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안규백 장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국격이 흘러내리는 부끄러운 자입니까? 근데 우리의 강선영 의원 장군 출신이시잖아요. 아주 그냥 카리스마가 넘치죠. 그 쌍판태기. 정말 이렇게 쓰셨어요. 그 먼저 쌍판태기. 강선영 의원님 네. 그 멘트부터 한번 볼까요? 강선영 조경태 직격. 정말 이제 사이다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페이스북에 어떻게 쓰셨냐면은 자기가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는 몸 낮추고 한 표 달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잊혀지는 게 서서히 두려우니까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스멀스멀 기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지가 먹던 우물에 독을 뿌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예, 이러면서 그 쌍판택이 이제 지겹다, 보기 싫다. 이렇게 일격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먹던 우물에 독을 타는 자. 우리 손수조 대변인님이랑 저나 다 부산 출신인데 내가 아는 부산 남자는 저런 사람 별로 없는데 와이라노 조경태. 와이라노. 조경태 의원이 저보다 나이가 별로 많지도 않아요. 2살밖에 안 많아요. 네. 진짜 와이라노 나옵니다. 와이라노 조경태 의원. 때리치우지 마. 그래서 이제 쌍판떼기 보는 것도 지겹다라는 말씀을 강선영 의원이 하셨고, 이제 박덕흠 의원께서도 이제 조금 점잖게 중이 떠나라. 저리 싫으면 너가 박덕흠 의원님 떠나라. 멘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박덕흠 의원님은 참 이 충청도 분이고 이 강선영 의원은 전라도 분인데 완전히 부산 남자 완전히 개망신입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박덕흠 의원. 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한 행위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제 박덕흠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결정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신 거죠. 부의장 후보가 됐는데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국민의힘의 박덕흠 내란 잔당 세력이니까 뽑지 마라. 지금 본인이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물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는 얘기를 못 해요. 안 했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허위 사실이라면 조경태 의원이 박덕흠 강선영 의원 허위 사실 유포 고발하면 되죠. 못 하고 있죠. 고소를 해주세요. 못 합니다. 고소. 고소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했어 장면이 나온 겁니다. 했는가 배. 했는가 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원내단에서 우리 국민의힘 보고 아니 조경태 의원이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내란잔당이 후보를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내란잔당 후보를 낸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거가 얼마나 우리가 망신입니까?
이거는 당의 결정을 번복하고 이거는 해당 행위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당에 해를 입힌 게 명백한 것이죠. 절이 싫으면 네. 중이 떠나라. 그리고 이제 그 박덕흠 의원이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아니 이 당에 와서 민주당에서 3선하고 이 당에 와서 3선 6선인데 이 당에 와서 3번이나 공천 받아서는 그지 어떻게 보면 특혜거든 특혜. 엄청나게 보살핌을 받은 건데. 근데 내부 총질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지금 사실 공천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공천을 받으면 여러분 선거를 하게 되면 15%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당의 후보로 나가면. 그 말은 선거 비용이 거의 전액 보전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어떤 페이버를 받은 조경태가 뻑하면 내부에 따발총을 난사하잖아요. 네. 이 박덕흠 의원이 보고 있으면은 좀 한심한 거지. 그러니까 강선영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아주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지가 먹던 우물에 독을 푸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단 조경태 의원뿐만이 아니에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이 당 안에서 당의 간판으로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다는 예. 사실을 망각하고, 망각하고. 예, 국민의힘 덕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5% 이상 받아서 맞아요. 선거비 보전도 받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어떻습니까? 본인 이름 세 글자 내고 표 받은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간판으로 그 국민의힘 덕분으로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자들인데 맞습니다. 네. 그 본인이 먹던 우물, 즉 우리 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국민의힘이라는 우물에 독을 풀고 따발총을 난사하고 이렇게 당에 위해를 가하는 자들이 버젓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한다는 것은요. 당연히 당이 이 기강을 세우고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당의 시스템적인 일이다. 이걸 두고 뭘 그렇게 왈가왈부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강선영 의원의 말이 정말 팩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강선영의 페북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사진 나온 그거. 저는 강선영 의원을 이렇게 올공 가서 만났는데 제가 가다 올공 나오신 분들 막 격려해 주시고 계시길래 제가 장군님 이랬거든요. 맞죠. 장군님 그러니까 이 자세가 벌써 달라요. 이분은 딱 걸어가는 자세가 벌써 척추가 쫙 이렇게 꼿꼿합니다. 역시 군 장성 출신들은 좀 안 그런 뭐 곽종건 같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 강선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야 상당히 대단하다. 네. 페북에 뭐 내용이 있나요? 저기 뭐죠? 좀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리하면 몸을 낮추고 네, 그 우물에 독을 얻을 탄다. 게 있으면 간사한 얼굴로 네. 한편 힘을 구걸하다가 모두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게 두려운지 또 스멀스멀 기어 나와 지가 먹던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를 하는 자 이젠 떠나라 그 쌍판떼기 지겹다 보는 것도. 사실상 우리 대표님 옆에 계시지만 대표님과 제가 함께했던 부산 선대위 맞습니다. 발대식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형준 시장 후보님의 이제 발대식이었는데 그 남의 잔치집이었어요. 남의 잔치집에서 조경태 의원이 와서 우리 당원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맞아요. 장동혁을 외친다고 그 세력에게 뭐 내란 세력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굉장히 남의 잔치집에서 또 독을 풀었던 그 전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 하시니까 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빨간 잠바 입고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이제 축사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누가 사회자한테 가서 누구 좀 시켜라. 조경태 의원을 시켜라 이거예요. 발언을.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왜 여기 와서 장동혁을 연호하는 겁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원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왜 여기서 연호해요? 이러면서 책임 당원들을 막 꾸짖는 그 장면을 보니까 제가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가 맞습니다. 남의 잔치집 와가지고 그냥 상 엎어버린 거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박형준 그때 시장이 후보가 막 인상을 확 그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진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고 사실 지난 전당대회 우리가 이제 네. 기억을 해보면 조경태 후보 나왔었죠.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그때도 기존에 계신 당원들을 향해서 그런 혐오 발언들을 조롱하는 발언들을 계속 일삼았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에 이 스크라치 상처를 준 분이에요.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서 어떻게 당원들을 혐오하고 조롱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지 마십시오. 딴 데로 그러니까 가, 그냥. 박덕흠 의원께서 지금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가.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국민의힘 당원들을 욕할 거면 왜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구입니다. 제가 사상이 바로 또 사하구 옆이기 때문에 사상구. 사하에 계시는 많은 우리 시구위원님들을 또 압니다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우리 당을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시구위원이 있으면 예. 완전 배척해 버린답니다. 어허. 지방선거 본인 선거 해야 되는데 그 트럭 그 유세차에도 올리지를 않는답니다. 어허. 완전히 배척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 무소속이 되셨대요. 그래요? 예. 어. 사하구에 있는 그 시의원분들이 무소속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허허, 조경태 의원 이 한 분이 그 우리의 국민의힘이라는 우물에 독을 타면서 진짜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충성했던 분들이 오히려 못 견디고 지금 다 아하. 나가버리는 지역구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지역구에서 조경태 의원 그만하자는 여론 지금 엄청납니다. 큰일이네. 예, 큰일이에요 정말. 아니 솔직히 지금 장동혁 당대표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동네 구청장이 전부 민주당이 다 돼버렸습니다. 한심한 거예요 지금 정말. 자기 할 짓은 안 하면서 자기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맨날 남 탓하는 분탕 세력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되겠는데, 윤리위 가동되면은 좀 징계가 이번 달 안에 좀 해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지금 윤리위에 굉장히 여러 건의 징계 요청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그리고 사실 대선까지도 올라가요. 이번 김문수 대선 치를 때도 여러분 얼마나 그 우리 당의 이름을 달고서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죠. 버젓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무소속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당 대표를 그렇게 폄하하고 조롱하면서 당의 위해를 가했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뭐 한두 명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윤리위에서는 한 50건 이상의 이 징계 요청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분류하고 이 사건들을 보는 데만 해도 지금 하루 이틀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늦출 수가 없어요. 우리 윤리위원님들께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진짜 밤을 새서라도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징계가요, 해당 행위를 한 징계가 사실은 우리 당원분들께서 얼마나 이걸 더 많이 기다려줬는지 몰라요. 더 못 기다립니다. 빠르게 처리를 해서 당 기강을 빨리 잡고 해야 될 일이 태산이에요 지금. 월공 우리 지금 이 참정권에 대한 특검도 빨리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고, 이 원내 구성에 대한 법사위원장 가져오는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되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칠 거는 빨리 치고 가야 됩니다. 우물에 독 푸는 자들 빨리 쳐내고 가야 이 당이 제대로 갈 수가 있다. 예. 지금 댓글에 여러분들이 손수조 너무 멋있다 뭐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계속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많이 필요하시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남재현 원장이 새로 개발한 알부민 2090 NMN 소개합니다. 제가 한 병 들고 나왔는데요. 이 새로 개발된 이 NMN, 이 발효 알부민을 최대 용량으로 담고요, 저속 노화 관리에 관심 많은 분들이 찾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종 특허 성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활력, 컨디션, 면역력 관리를 챙길 수 있는 정말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마침 지금 2+1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밑에 안내 전화번호 1522-3656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재현 원장이 개발한 알부민 2020, 2090 NMN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올공 한번 가보셨습니까? 분위기 예. 어때요? 그렇죠. 올공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도 이제 많은 아픔을 딛고 그것을 가슴에 묻고 다시 또 올공에 나오고 계시고요. 예. 장동혁 대표께서 나오셔서 드는 이 팻말 직접 준비해서 직접 써오시는데 예. 그 팻말의 내용이 아주 또 사이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초중고하고 자꾸 싸우지 말고 내하고 싸우자. 나하고 싸우자. 좋은 말 할 때 특검 받아라.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검을 민주당이 뒤늦게 받는다는데 이 특검 추천을 뭐 대한 변협에 맡기자 뭐 이런 또 꼼수를 네, 써요. 아니 그 변협에 맡기는 게 객관적이었으면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 이 뭐 본인들 말로 내란 특검, 뭐 이 2차 종합 특검 하는 거 전부 다 그 변협에 맡기지 그랬어요. 그렇지. 그때는
그때는 본인들이 추천하는 민주당 특검을 했으면서 왜 지금은 변협에 맡기자 이런 꼼수를 쓰냐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을 해야죠. 국민 추천을 하는 특검을 해야죠. 왜 지금 민주당은 특검하자 밖으로 말만 하고 자꾸 꼼수를 씁니까? 지금 이미 민주당과 선관위가 유착된 게 한두 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관위에 수의 계약한 거 여러분 다 보셨고 그 수의 계약한 업체들이 민주당과 다 유착된 거 보셨고 그다음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6.3 선거 당일날 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했지 않습니까? 통화했고, 왜 합니까? 네? 이런 유착들이 다 드러난 판국에 지금 뭐 누구를 다른 사람을 추천하자면 이런 건 지금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올공 사태가 결국은 이제 특검으로 가는 종국에서 특검을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정말 국민들의 민심을 받드는 그런 특검을 가야만이 이게 부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우리 저 알부민 하나 드시고 제가 하나 힘내겠습니다. 제가 따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손수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관위 특검은요. 성공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렸죠. 1번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필요하고 수사 범위도 청와대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청와대까지 포함해야 되고 성공 조건 3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부 나서서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나마 이 불꽃을 계속 이어가는 어떤 이유와 배경은 바로 국민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야 내하고 싸우자 왜 애들하고 난리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데 지금 어제 저녁부터 나오는 기사가 재검표 이야기가 나와요. 국조특위에서.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종국으로는 특검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사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국조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국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또 한다. 국조에서 뭐 재검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특검을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올공에서 외치고 있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예. 결국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거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대로 갈 수 있도록 일단 특검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국조특위에서 나오는 재검표 이런 부분은 어떤 과정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충주에서 지금 요 재검표를 합니다. 예. 7월 15일이죠. 7월 15일. 예, 여러분 충주시장 선거 지켜보셨겠지만 120몇 표 차이로 마지막에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제 충주시장이 됐는데 예.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맹 후보 이제 민주당 후보가 재검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7월 15일 날 재검표를 여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 요거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재검표를 했는데 뭐 표가 더 벌어질지 아니면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뭐 뒤바뀔지 모를 일이지만 이게 우리가 수개표로 재검표를 했는데 기존의 선관위와 했던 숫자와 달라진다면 이거 선관위 할 말 없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냐? 부정선거죠. 네, 이거 부정선거다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주 재검표 7월 15일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관위 너네는 지금 우리가 수개표 재검표 해보니까 너네 잘못한 거 아니냐? 선관위의 이 오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개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올공의 목소리가 더 힘을 받겠죠. 오케이. 예. 자 지금 그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는 또 이 사업체 대표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선관위가 지난 5년 6개월 동안 그 수의 계약한 거를 자료를 다 이제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전체 계약 건수의 99.4%가 수의 계약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 이제 공공기관과도 계약을 많이 합니다. 예. 공공기관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요건이 한 2가지 정도로 크게 나뉠 수가 있어요. 예. 일단 2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거고요. 아,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예, 이제 그 매출, 매출. 이제 그 계약 건, 계약 금액이. 그 계약건이 이제 한 2천만 원 이하일 때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또 이제 여성 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우선 대상에 선정이 되면은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또 수의 계약이 오, 가능을 예, 해요. 예. 그렇지 않고 금액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여기만 갖고 있는 특출한 기술이 있다. 여기 말고는 다른 경쟁 대상이 없다. 예. 그러면 경쟁 입찰을 안 하고 수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수의 계약한 거는요 인쇄업이에요. 인쇄업. 인쇄 이게 무슨 거기만 할 수 있는 특출난
그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죠. 기계가 돌아가는데 뭐. 그렇죠. 다른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어였습니다. 예, 계약 위반이고요. 예. 금액도 보면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금액이 훨씬 억대가 됩니다. 어허. 훨씬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뭐든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는 수의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계약인데 수의 계약을 한 것이죠. 잘못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그 사업하실 때 이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뭐 인터넷 뭐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게 돼 있죠. 그거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나라장터라고 해서 나라장터. 지금은 다 예.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옛날에 조달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모두가 동등하게 예. 공평하게 이제 어플라이 신청을 하게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 입찰을 받아서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뭐 실제로 저희 회사도 가서 PT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심사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예. 그렇게 PT를 하고 그 모든 그 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다 채점을 해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받아서 입찰이 되는 거예요. 점수를 다 채점하는군요. 그럼요. 심사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선관위에서 계약한 이 업체들에 대해서 뭐 채점표가 있습니까? 아, 그러네. 외부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채점표 없지 없겠네. 않습니까? 채점표가 없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이건 특검을 가야 되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선관위가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다 보니까 예. 지 멋대로 한 겁니다. 그야말로. 아하. 감사 안 받으니까 누구한테 이걸 자료 제출해서 검사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본인 멋대로 계약하고 그 업체들에서 민주당에서 몰아주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그 투표용지를 대구에 있는 인쇄업체에 다 맡겼어요. 근데 부산시 선관위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300km 떨어진 거기에 인쇄업을 맡기고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는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인쇄업체에 인쇄를 맡겨요. 이건 뭐죠? 뭐가 있죠. 이거는 그 인맥이 됐던 예. 주변에 뭐 압력이 됐던 그 일이 뒷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지 않고서는 예. 이걸 이렇게 할 수 없죠. 아니 부산의 인쇄업소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부산에도 그 충분히 인쇄업소 중앙대 있죠. 중앙동 가면 천지빛깔이거든요. 와이래 맞노? 와이래 맞노? 많습니다. 와이래 맞노? 인쇄. 무시하노? 왜 무시하노? 왜 무시하노? 왜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언가 이제 이 실력과 이 업체의 능력을 보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인맥이 되었든 그 뒤에 외부의 카르텔이군. 압력이 되었든 카르텔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봐야 됩니다. 네. 예, 그냥 이대로 그냥 헌법기관이다 독립기관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부패 돈 먹는 하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하, 지금 그냥 카르텔. 돈을 꿀꺽꿀꺽 냄새가 나. 민주당 카르텔이 지금 꿀꺽꿀꺽 돈을 먹고 있었다 하고밖에 볼 냄새가 수가 나요. 없습니다. 냄새가.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재명 탄핵 청원이 거의 50만, 네. 50만에 육박하고 어느 분이 지금 그 방금 저 댓글 올려주셨던데 잠깐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디 갔나 이거 방금 있었는데 지금 탄핵 청원이 이재명하고 안규백하고 정동영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봐요. 어디 갔나 이 댓글을 워낙 많이 써주셔가지고 지금 이재명 탄핵은 여기 있네. 이재명 탄핵 청원은 동의자 수 49만 2,324명. 우리 저 방송하면서 1,000명 늘었네. 저희들 방송하면서 1,000명 늘었네. 안규백 당원 뭐 29만 9천, 정동영 네. 뭐 이런데 지금 이재명 탄핵 청원이 50만 거의 육박을 하고 있고 정권 교체 여론조사 어제 그 펜앤마이크 보면은 50% 넘었어요.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네. 특히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 하여튼 광주, 전라북도 빼고는 전부 다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지역, 전 세대에서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재명 정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나라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안 되겠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여러분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많은 언론사에서 돌렸던 여론조사가 다 틀렸어요. 딱 아, 하나 맞은 곳이 바로 펜앤마이크였습니다. 그렇군요. 저 예. 여론조사 공정.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공정과 펜앤마이크의 지금 이 여론조사가 꽤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지금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게 50%를 더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원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분들이 일일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청원을 써주시는 거거든요. 써주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청원이 올라온 지가. 예. 제가 알기로 김땡땡 분이 올리신 이 청원이 한 예.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50만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아마 한 달
정도까지는 이게 유지되는 예, 30일. 청원이거든요. 아마 한 달 되면요 100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지금 50만 정도가 갔는데 얼마나 이 정권을 바라보시는 전 지역의 전 세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그나마 이재명 초반에 지지율이 높고 인기가 좋았던 것은 그나마 그놈의 코스피 올라간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지지율을 같이 견인을 했던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시게 된 거죠. 그 코스피라는 거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삼전 한익이 견인했던 그 코스피였다. 삼전 한익 말고는 다 파란불이다. 이재명 잘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바로 6.3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잠실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면서 특히 2030 세대에서는 그냥 완전 나락을 갑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거의 30%까지 떨어져요. 70%가 싫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이 지금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정권이 대단히 잘못 가고 있고 특히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뭐 계곡 정비보다 쉽다면서요. 그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떵떵거렸던 그 부동산 집값 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안규배 정동영이 같이 청원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외교 안보가 지금 다 엉망이기 때문에. 엉망이다. 우리 지금 핵잠 잠수함 그것도 뺏겼지 않습니까? 그거 실패했죠.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해야 되는 돈도 갚아야 되는 돈도 지금 엄청 많죠. 환율은 높아지는데 통화 스와프라고 해올 수 있는 게 있냐? 아무도 그거 지금 못하고 있고 트럼프와 한미동맹 완전 지금 녹아내리고 있고 안규백이라는 사람은 탈영했다고 하지를 않나. 이런 상황에서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손수조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손수조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또 장마도 오고 해서 우리 올림픽공원에서 지켜주시는 현장 지켜주시는 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도 함께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제도권의 일은 또 제도권대로 하면서 또 올공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힘을 조금 더 내주시고요. 특검으로 가고 있는 길이 자꾸 뭔가 태클이 걸리고 자꾸 민주당이 꼼수 쓰는데 이러한 꼼수 막기 위해서 더 우리가 조금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검 문제도 있고 지금 원내에서는 이 법사위원장의 문제, 원내 구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내 의원님들 일부에서는 우리 다 같이 머리 깎자, 다 같이 그냥 텐트 치자 하는 정도로 이 같이 뭔가 투쟁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원내에서도 투쟁의 이 불씨를 많이 좀 불러일으키기를 기원해 보면서 조금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손수조 같은 사람이 좀 국회의원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와 이래 좋노 이런 멘트. 와 이래 좋노 이 말씀 드리면서 아유 그러게요. 열심히 좀 노력을 다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